시작할 정도로 요즘 힘든 상황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오랫동안 우리 사연의 바탕이 되어왔던 인간의 가치와 본업 그리고 생명들이 짓밟히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고민해왔는데 저희들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무책임한 어떤 태도에 대해서 항의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 건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표하기 위해서 나름의 문화행동 문화제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작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오늘 우리가 모인 까닭은 우리의 오늘과 미래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단지 위험 절감 이후로 모든 생명이 오염되는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를 해서 바다 생명체를 학살하려고 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우리 정부는 일본의 만행에 우리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국민들 피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성행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기초이고 남의 나라 욕을 몰아가는 이러한 우리 태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렇게 작가들이 보였습니다. 작가는 정부를 쓰는 것이 첫째 임무입니다만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가의 공간이 흔들릴 때는 참선으로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금부터 50년 전 선배 작가들이 부당한 저항하기 위해 걸치고 일어났듯이 오늘 젊은 작가들이 생명 비어되게 항의하고자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생명 존엄과 보호는 어느 시대나 항상 그 소중한 우선이며 그 근원이 바로 작가들에게 필요했다는 이제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작가 정신이며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진 모든 작가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힘이라는 말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주식회사는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상식적이고 반이성적인 최종 보고서를 방패 삼아 전 인류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바다는 일본의 점유물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어느 국가에만 한정되어 볼 일이 아닙니다. 해양 생태계를 비롯한 소중한 자원들은 인류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반단미만 수만 년이 걸린다는 방사능 오염수는 수중 생태계를 영구적으로 파괴할 뿐만 아니라 바다와 더불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지구 생태계 전체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해버릴 것입니다. 또한 당장 우리 수산업의 피해가 자명한 상황에서 한국 어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는 이런 일본의 조치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더 이상의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지 않는 적극적인 태도로 취해야 하며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 또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방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각성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당장이라도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오염수 방류의 치명적 위험성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을 쓰레기처럼 투기하지 마십시오. 방사능 오염수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정부가 아닙니다. 한미일 공조를 핑계를 대고 평화를 오염시키는 것도 모자라 바다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삶을 쓰레기장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네, 이상 성명서 낭독이었습니다. 정포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패기가 느껴지는 그 칼칼한 목소리로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들 이런 집회 시위 행사에 항상 뭔가 막형 노릇을 하시고 지금은 좀 이제 지역에 계시지만 항상 저희들 큰 힘이 되어주셨던 21 소설가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여러 대책 가운데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은 가장 돌이 적게 든다는 이유라 한다.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바다는 어느 특정 국가의 사유물이 아니며 지구의 모든 나라가 함께 나누는 공유지이다. 이런 바다에 한번 버려지면 되담을 수 없는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는 행위는 일본인뿐만이 아니라 인접한 나라의 국민, 더 나아가면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바다는 어느 나라의 것이 아니며 사람만의 것도 아니다. 지구의 71%의 면적을 차지하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럭과 참치와 망둥어, 쇠돌고래와 괭이 갈매기와 스시마 붉은 개구리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의 것이다. 이 모든 생명들과 지구의 생태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것은 자본의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이다. 이는 실로 끔찍하며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넘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살아갈 인류에 대한 회복 불가한 피해를 주는 범죄이다. 일본 정부는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자신들의 행위를 과학을 내세워 합리화하고 있지만 지난날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그 과학의 소산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불행하고 끔찍한 참변을 겪은 일본 정부가 이제 자국의 선량한 국민들과 인접한 나라들과 나아가 전 세계 인류와 지구의 무수한 생명들에게 또 다른 방사능의 오염수를 끼얹으려는 행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그것은 결코 자본으로 환산될 수 없으며 과학으로 검증될 수 없다. 그것은 양심의 문제이다. 바다는 양심의 폐기장이 아니다. 진정한 과학의 정신은 생명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옹호여야 한다. 이제 인간과 생명에 대한 성찰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작가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일본 정부와 그를 지지하는 나라의 위정자들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한번 흘려보내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방사능 오염수가 일으킬 파국에 대해 인류와 바다의 모든 생명체와 오직 하나뿐인 지구가 전하는 경고이며 절규이다. 네, 이시백 소설가님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여전히 사자와 같은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마도 영상까지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뭐 함성을 지르지는 않겠지만 그 분노의 목소리가 거기까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작가들이 모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 책상에 앉아 있고 또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분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분노와 양심의 목소리를 그리고
생명과 인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가 우리의 오늘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시 낭독을 듣겠습니다. 김희재 시인의 시부터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 익히 들고 있는 엘니뇨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데, 엘니뇨는 무역풍 때문에 생긴답니다. 무역풍이 불어서 바다에 무역풍이 약해지면 두부값이 오른다는 속담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이 무역풍이 약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정어리가 잡히지 않겠죠. 그러면 정어리가 잡히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닷속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못에서는, 육지에서는 폭우와 가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진답니다. 그래서 역시 콩농사도 안 되겠죠. 두부는 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 두부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엘니뇨는 바다 사람들에게는 소년이라고 한답니다. 반대말은 바닷물이 차지면 반대로 소녀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바닷물이 차다는 찰때를 얘기한답니다. 자, 그래서 엘니뇨는 소년이자 신의 아들이자, 이럴 수가, 바닷물이 따뜻해지는데 두부값이 온다니, 이런 의미로 감탄사.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자연에 연결되어 있는 세계를 얘기한다고 해요. 이 이상기후와 더불어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방류하는 이 생명의 파괴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30년 이후에 소녀들을 위해서 이 시를 바치겠습니다. (30년) 후 소녀들에게 2023년 8월 24일, 인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엘니뇨, 미래의 소년들이여, 너희 선조들은 핵물질을 10배 희석해서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넣기 시작했다. 30만 년 동안 인류가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일이었다. 라니냐, 냉철한 미래의 소녀들이여, 1250톤을 바다에 방류하면 지하수가 125톤이 들어온다. 지하수가 들어오면 또 10배를 희석해서 125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들어간다. 하루에 2500만 톤. 바다에 투척하기 시작했다. 10년간, 20년간, 30년간 3억 톤에 가까운 오염수를 인간의 이름으로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소녀들이여, 너희가 살아갈 바다를 천천히 죽여가기로 결정했다. 어른들끼리 훔쳤다. 너희들이 먹고 살 미래의 시간을 권력은 저희끼리 결정했다. 집단 자살의 길을
엘니뇨. 이럴 수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자로가 연쇄적으로 폭발한 이래 안전 제장 탱크에는 144만 톤의 오염수가 쌓여가고 있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될 일이었다. 대기에 방류하면 3천억이 든답니다. 바다에 방류하면 3천억만 들면 된답니다. 가장 싸고 위험한 해양 투기를 돈 때문에 그들은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보니까 우리가 저기 새만금 잼버리 체험하는 느낌이 좀 났어요. 그죠?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아마 바람도 없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바람은 부네요. 바닥은 뜨거워도. 우리 작가들은 일단 언어나 개념에 좀 민감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뉴스 여론조사를 봤더니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평균적으로 70에서 80%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일산 수산물을 반대하는 의견이 80%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러한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시민, 국민들을 일컬어 용산청에서는 괴담에 휘둘리는 반 국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친국가 세력입니다. 그리고 친자연적, 친생명력 세력. 무엇보다도 우리의 바다와 우리의 대지와 영토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존경하고 구경하는 그런 보편적인 의식을 가진 시민들입니다. 그런 용산청을 향해서 우리도 하나 장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용산 전체주의라고. 어서 빨리 망상에서 헤어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고향이 충남 고령 석천 인근에서 자랐습니다. 바다가 아주 가까워서 조금만 가면 망둥어가 있고 짱둥어도 있고 염전이 있었어요. 가물악 쪽에도 있고 백갑 쪽에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 오랫동안 마음 붙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거기 간척을 했어요. 무려 방파제 길이가 4km입니다. 새만금이 34km죠. 한 9분의 1의 바다. 새만금이 3,700만 평인가 되는데 거기에 한 9분의 1에 이르는 저희 고향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나이가 들면 고향에 가고 싶어도 또 막힌 방조제를 보면 너무 우라가 터져서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는 서로 이어져 있고 특정한 누구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것이도 아니고 한국의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밀물처럼, 그 고통도 밀물처럼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바다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이렇게 아주 많이 모여도 귀에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이 정권 치하에 살지만 저는 벌매를 기다리며라는 시를 한 편 읽으면서 저는 꿀벌의 마음으로 꿀벌의 정신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훗날의 시절을 견디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벌매라는 것은 매의 한 종류입니다. 주로 벌을 잡아먹고 삽니다. 벌매를 기다리며 말벌들이 꿀벌들을 잡아먹을 때 꿀벌의 약한 침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한다. 유일한 저항법은 꿀벌 수십 마리가 말벌 한 마리를
에워싸는 것뿐. 낱낱이 체열을 모아 열사시키는 것뿐. 제 살들을 내주며 포식자를 덮어버리는 것뿐.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 없을 때 보다 못 볼 것들이 많을 때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벌을 주고 있을 때 벌주는 벌매다 말벌들의 유충까지 다 갉아먹는 벌매다 지친 꿀벌들을 구하러, 아니 오래된 유업 같은 자신의 일을 하러 벌매가 날아오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독침으로도 뚫지 못하는 깃털을 치며 날아오르는 날이 있다고 한다. 내려가시다가 소개를 안 하고 다음을 하셔가지고 잘생겼다고 그냥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소개받은 잘생긴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앉아가지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유연아 시인이 갑자기 저 구름 너무 예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 하늘에 떠있는 흰색 구름을 사진으로 찍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가지고 하늘을 봤는데 마치 그 구름이 바다에 있는 한 마리 해파리 같이 이렇게 꼬리가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구나, 특히나 도시에 살면서는 그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구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답다, 예쁘다 사진으로 남기는데 여름에 휴가 한번 강으로 가거나 바다에 가서는 매번 너무 아름다운 게 많아가지고 월세를 벌기 위해서 아침에 강연을 하나 뛰고 왔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40명 만나가지고 시를 쓰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같이 시 짓기를 하고 왔는데요. 그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건네줬던 말이 너희들의 마음 안에 너희들만의 언어의 씨앗을 꼭 품고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그리고 오늘 마치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 언어의 씨앗 옆에 너희들이 지금 도시에 살고 있어서 자연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자연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얘기를 꼭 보태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학생들이 요 옆 동네에서 아마 지금 밥을 먹고 있을 거라서 이 얘기가 거기까지 꼭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어봅니다. 뿌리 잘린 하얀 사슴들, 그래서 영롱한 기운도 정백한 빛도 다 사라져 가축이 되어버린 인간의 손을 타면 뭐든 다 더러워지고 망가진다는 얘기를 내게 처음 해준 사람이 누구였다? 언제였다? 그 예언이 다 맞는 말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런 것을 생각토록 하는 오염된 가축들이 밤의 도로 위를 줄지어 걷는다. 그들 옆으로 차들은 무심히 달리고 안개가 정차로 짙어진 사슴의 형상으로 사슴을 다 잊을 때까지 더러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며 잠에 빠지는 사람 꿈속으로 하얀 사슴들이 출몰한다. 티 없이 아주 깨끗한 흰빛, 소복을 입은 여인이 종을 흔들며 손짓했다.
이리 와요. 따라오세요. 하얀 사슴들이 뿔을 치켜든 안개 행렬은 멀리 오리밭까지 뻗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집계하는 하얀 사슴들은 동물 체험 농장에서 탈출한 가축들로 손잡이를 번갈아 잡으며 달라진 손바닥의 두께를 잰다. 우산을 활짝 펼친 남자가 회전문 안으로 들어간다. 부서진 보도블록은 회전하는 발목들의 내입이다. 날씨의 기분으로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감춘다. 해놓음이 없는 사람들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내일 신문 발행을 잠시 미뤄둔다. 긴 회랑 안으로 날아든 비둘기가 햇볕을 쪼개고 있다. 예감으로 찢어진 우산을 펼치고 빛을 감시한다. 오는 곳에 접힌 우산을 달고 있다. 젖은 비둘기가 몸을 말리는 동안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을 풀어주고 신문 발행을 미룬 것을 잠시 후회한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 시민들이 길거리에 좀 앉아 계시기도 하고 저희들이 외롭지 않게 또 이렇게 주위에서 나쁜 말들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작가들은 아름답고 무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드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나쁜 말들과 싸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여진 시에서 나왔지만 죽음을 방면하고 있는 이 사회에 열매를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에 어떤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자유발언까지는 좀 그저 남의 나라 일도 아니고 일시적이고 국부적인 생태 문제로만 한정될 일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인권과 생명, 노동과 자유, 상호 존중과 배려와 지구적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또 그러한 터전 위에서 살고 싶다면 너나 없이 지금 당장 나서야 할 저는 지구적 생존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작가들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작가분들, 또 그리고 이사장님, 작가회의 많은 분들이 오시고 싶어 하셨겠지만 이렇게 현장에 못 오셨지만 영상으로 또 응원해주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계속 싸워나가겠습니다. 한국작가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